진짜 한국인만의 특징과 문화적 요소 5가지. 해외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 외국인들이 관찰하거나 경험한 진짜 한국인만의 특징과 문화적 요소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외국인들의 시선에서는 독특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물론 개인 차이가 있고 모든 한국인이 반드시 여기에 해당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 한국 문화권 사람들이 공유하는 행동 패턴이나 가치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밥은 같이 먹어야 제맛, 음식과 함께하는 유대감. 밥 한 끼가 곧 관계의 시작. 한국인들에게 있어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함께 시간을 나눈다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점심시간을 각자 편한 시간에 혼자 해결하거나 도시락을 싸와서 조용히 먹는 문화도 흔하지만 한국에서 대부분의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밥 먹으러 같이 갈 사람을 자연스럽게 찾곤 합니다. 이는 식사 시간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친밀감을 쌓는 과정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하셨어요? 가 곧 안부 인사. 외국인들은 한국인에게 자주 듣는 문장 중 하나로 식사하셨어요? 또는 밥 먹었어? 를 꼽습니다. 사실 이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거나 챙길 때 쓰는 표현으로 단지 끼니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컨디션이나 건강을 묻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런 표현을 처음 접했을 때 약간 낯설어 하다가도 곧 정어린 한국인들의 태도를 느끼고 호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자리 문화와 친목. 한국에서 밥을 함께 먹는 것은 대체로 음주 문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회식을 통해 동료나 친구들 사이에 격이 없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대학생들은 선후배가 함께 술 한잔 기울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를 가집니다. 물론 최근에는 술자리 문화가 과거처럼 강압적이지 않도록 바뀌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함께 먹고 마시는 문화가 한국 내 인간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집니다. 연장자 존중부터 시작. 나이와 위계 문화. 첫 만남에 반드시 물어보게 되는 나이. 한국인들은 보통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방의 나이를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편입니다. 이는 무례함을 의미하기보다는 적절한 호칭과 말투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외국인들은 처음 만남에서 개인적인 정보를 바로 물어보는 것에 당황할 때도 있고 한국어에 존재하는 존댓말과 반말의 복잡함에 놀라기도 합니다. 호칭으로 드러나는 위계. 한국에서는 상대방을 형, 오빠, 누나, 언니처럼 가족적 호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도 확장되어 회사에서는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과 같이 직급을 부르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어가 서열이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만든 언어라고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호칭 문화는 관계를 명확히 구분해주기는 하지만 동시에 경직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 장단점이 공존합니다. 존댓말과 반말 사용의 복잡함. 해외 커뮤니티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입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동사 변화와 호칭 변화만으로도 상대방과의 심리적 거리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존댓말을 언제까지 써야 하느냐 같은 고민이 한국에서는 꽤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이를 모르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왜 갑자기 말투가 달라지는 거지? 라는 의아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정문화가 깊게 배어있다. 정이라는 말이 지닌 감정적 온기. 정이라는 개념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은 한마디로 규정하기 힘든 독특한 감정으로 가족이나 친구 또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유대감과 애착을 뜻합니다. 해외에서는 비슷한 단어로 affection이나 attachment가 있지만 한국어의 정과는 뉘앙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흔히 정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경험해보면 바로 알게 된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무언의 배려와 도움. 한국인들은 대체로 주변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입구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이웃을 보면 별 생각 없이 도와주거나 첫 만남이라도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려 노력합니다. 이는 정과도 맞닿아 있는데 서로 잘 알지 못해도 내가 아는 사람의 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일부 외국인들에게 꽤 인상 깊게 다가오는 장면이 됩니다. 인맥과 연결을 통한 도움 또한 한국에서는 아는 사람의 범위가 상당히 확장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거나 집을 구하거나 심지어 해외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지인에게 지인을 소개받아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맥 문화가 때로는 지나치게 사적 이익으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사람 간에 얽힌 연결고리가 상당히 촘촘하여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비교적 쉽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빠른 속도와 효율성 추구. 빨리빨리 문화. 시간에 대한 민감함과 급한 성격.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는 빨리빨리가 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 한국을 다녀온 외국인들은 한국의 대중교통, 배달 서비스,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빠르다라고 놀라워하곤 합니다. 지하철이 수분 간격으로 오며 음식 배달도 30분 안에 도착하는 경우가 흔하니 이 점이 이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 사회의 발전 속도를 견인한 중요한 동력이기도 합니다.
합니다. 전후 재건부터 시작하여 IT 인프라의 빠른 구축까지 한국인 특유의 민첩함은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나친 속도 추구가 과도한 스트레스, 번아웃, 그리고 인간관계의 피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바쁘게 사느냐며 놀라워하기도 합니다. 서비스 정신과 친절, 빨리빨리 문화와 연결되는 것으로 한국의 서비스 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외국인도 많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금방 나와서 놀라고 고객 응대를 빠르고 친절하게 해주는 점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나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라인 주문 후 다음날 혹은 당일 배송을 경험해보고 이 나라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른 거지? 라는 신기함을 표현하곤 합니다. 집단 속의 개인, 단체 문화와 개인주의의 공존. 집단주의 전통과 우리 지향. 한국은 유교적 전통과 함께 과거 공동체 생활의 역사적 영향으로 인해 집단 중심적 사고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회사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우리 개념은 팀워크와 협동을 중요시하고 함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데 큰 장점을 발휘합니다. 최근 부상하는 개인주의 경향하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개인주의가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느끼기에 한국인들은 집단의식이 강하다고 들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혼밥, 혼술을 즐기고 각자의 생활을 중시하더라 라는 반응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빠른 경제 사회적 변화를 겪으며 전통적 집단주의와 신세대의 개인주의가 뒤섞여 있는 독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된 모습에 대한 외국인의 시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때론 한국인들은 그룹을 매우 중시하지만 동시에 극도로 개인주의적으로도 보인다라는 서로 모순된 평가가 공존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산업화, 정보화 과정을 단기간에 거치면서 매우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게 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팀 프로젝트 시에는 협동이 잘 되는가 하면 퇴근 후에는 각자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 재미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시 보는 한국인의 매력과 과제. 외국인들이 바라본 한국인의 5가지 특징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식사와 술자리로 이어지는 친밀감 형성, 나이를 통해 호칭과 말투를 결정하는 위계 문화, 정을 기반으로 서로 돕는 모습, 빠른 속도를 선호하는 빨리빨리 문화, 그리고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공존하는 사회적 양상은 모두 한국을 대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한국이 단기간 내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했으며 한국 특유의 정을 통해 인간관계에서의 따뜻함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호칭 의식으로 인한 갈등이나 빨리빨리에서 비롯된 피로 누적 그리고 개인주의의 확산 속에 사라져가는 전통적 공동체 의식 등 과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이나 말투의 신선함 혹은 당혹감을 느끼고 그 과정을 통해 한국 문화의 독특함을 발견합니다. 반대로 우리도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K-팝, K-드라마, K-푸드로 대표되는 한류가 전 세계인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거나 한국인과 교류할 기회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올바르게 소개하고 때로는 우리도 문화적 차이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것이고 무엇보다 사람들 사이의 이해와 공감을 통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이 보고 느낀 진짜 한국인의 모습은 어떤 특정한 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경험하는 한국은 조금씩 다를 것이고 그들이 한국에서 어떤 이들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 정리한 5가지 키워드, 즉 함께 먹는 밥 문화, 나이 호칭을 중시하는 위계 문화, 정, 빨리빨리 정신, 그리고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독특한 공존은 대체로 많은 외국인이 공감하는 한국 사회만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매력이라면 매력이고 동시에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이런 문화적 특징들을 되돌아보고 필요한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해가면서 다양한 가치관과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이라는 공동체가 가진 강점을 더욱 빛내고 세계 여러 문화권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